앞서 말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주식시장, 카지노, 경마와 같은 간교한 펜듈럼의 게임에서도 의도의 선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가능성이 왜 없겠는가? 만약에 돈을 거는 순간, 그리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무조건적인 승리의 슬라이드를 상영한다면 성공의 확률은 높아진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포멜리 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오늘은 요거 트렌서핑의 비밀에 대해서 할 겁니다. 트렌서핑의 비밀. 막상 보니까 사실 뭐 근데 같은 저자가 쓴 거고, 책 이름도 트렌서핑이잖아요. 그래갖고 1, 2, 3권의 핵심 내용을 약간 뭔가 모아놓은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서 편집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 이 트렌서핑의 비밀이라는 책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트렌서핑이라는 책은 어떤 분들이 보면 좋냐면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책이 이 트렌서핑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은 이 책을 보면 되게 도움이 돼요. 특히나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세상에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펜듈럼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제 새로 만들어낸 신조어를 이용해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뭐 펜듈럼, 뭐 잉여 포텐셜, 균형력 뭐 등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번 책에는 이제 실질적인 예시도 조금 담겨 있어서 트렌서핑 1, 2, 3권보다 조금 발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트렌서핑 1, 2, 3권에는 너무 이제 실질적인 예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이렇다 하고 설명하고 끝나는 거야. 이론이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끝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렌서핑의 비밀이 조금 더 앞선 책들보다는 보완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책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렌서핑의 비밀. 자, 18페이지를 보면은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보겠어, 이 세상을 바꿔보겠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 방법은 사실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고 유일한 방법도 아니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 우리는 뒷짐을 지고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도록 움직이게 만든다. 우리는 뒷짐을 지고 있고 세상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안달나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두 그러한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트렌서핑은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현실을 조종하는 테크닉이다. 트렌서핑은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현실을 조종하는 테크닉이다. 다만 놀이에서처럼 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20페이지의 중간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서 나오는 산염 에너지는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준다. 말을 바꿔서 영혼의 느낌이 마음의 생각과 하나로 일치를 하면서 방사되는 산염 에너지의 매개 변수와 일치한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물질화 된다는 것이다. 리얼리티 트렌서핑 편집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이고,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뭐고, 산염 에너지는 뭐고, 매개 변수는 또 뭐고, 가능태 공간의 섹터는 또 뭐고, 이게 뭘까?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풀어 설명을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원하는 그 소망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느낌이 일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느낌이 일치를 하면은 우리의 산염 에너지, 생각 에너지의 주파수, 매개 변수, 주파수와 일치하는 가능태 공간,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 이제 현실로 되지 않은 정신적인 에너지 공간 상태가 우리 현실 세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무의식적인 느낌이 일치를 하면은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실이 우리의 눈앞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더 쉽게 풀면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일치를 시키면 된다. 의식과 무의식을 일치가 되면은 그것이 현실화가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일치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 생각이고, 우리의 무의식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이 일치할 때 그것이 현실화가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21페이지를 보면은 자신의 영혼이 어떤 선택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지 늘 살펴야 한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해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느낌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누구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펜듈럼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게요. 펜듈럼에 대해서는 이제 편집 영상으로 이미 올리긴 했지만 한 번 더 트랜스서핑의 비밀에 나온 이 예시들을 참고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펜듈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 사람의 일치된 생각, 에너지, 체를 뜻합니다. 보통 여기 이제 트랜스서핑에서는 펜듈럼은 나쁜 의도로,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긍정적인 의미로 안 쓰이고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펜듈럼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트랜스서핑의 비밀에 나온 예시는 하나 뭐냐면은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층간소음,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특히 층간소음에 대해서 윗집에 살든 밑에 집에 살든 저는 두 가지 다 겪어봤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이 2층인데 2층이다 보니까 1층 집에서는 저희 집한테 시끄럽다고 그러고, 위에 집은 또 나름대로 또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고통을 다 겪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제가 이제 편집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이제 트랜스서핑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층간소음이든 뭐 이웃 간의 분쟁이든 뭐 친구와의 다툼이든 아니면은 뭐 부모님과의 다툼이든 아니면은 뭐 회사 상사와의 뭐 불화라든지 아니면 애인과의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면은 우리는 그 문제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집에서 책을 읽는데 중간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조금씩. 처음엔 굉장히 작아요. 들릴락 말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귀를 기울입니다. 뭔 소리지? 하면서 귀를 기울여요. 막 거슬립니다. 짜증이 나요. 신경을 쓰면 쓸수록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짜증이 나고 더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합니다. 나중에 그 화를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점점 시끄러워지고 내 감정은 점점 커지죠. 그쵸? 펜듈럼은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소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한테 방사가 됩니다. 그때 이 펜듈럼은 우리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듈럼은 우리한테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갈취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짜증이 날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시끄러워질 만한 상황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윗집이 뭐 더 시끄럽게 쿵쿵거린다거나 아니면 윗집뿐만이 아니라 뭐 옆에 집에서 떠들고 밖에서 막 공사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펜듈럼이. 시크릿의 원리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다 마음을 뒀기 때문에 그것이 커져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가 관심을 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관심을 거두면은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피해를 주는 상대방은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거기에 대해서 트랜스서핑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나는 착하고 저 사람은 착하지 않기 때문일 거야. 뻔뻔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너무 시끄럽다 하면서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완전히 펜듈럼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한테 되게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문제가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똑같이 민폐인 이웃이 되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해결책은 뭐 어떤 문제든지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은 귀마개를 끼거나 그거보다도 시끄러우면은 이어폰을 꼈다고 했죠. 이어폰. 네, 이어폰을 껴서 주변 소음이 안 들리게끔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이거는 어디에나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삶의 어느 부분에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다 마음을 두지 않으면 사라진다. 우리가 마음을 뒀기 때문에 그것이 커졌을 뿐이다. 전적으로 우리한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상대방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89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 나옵니다. 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찰을 하면서 준비해 놓은 목표의 슬라이드, 즉 갖고 싶은 것의 그림을 계속 그려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건들에, 그러니까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 그 사건은 우리 삶에서 큰 영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펜듈럼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의 에너지를 뺏길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자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관찰자적으로 그냥 내 삶에 시끄러운 이웃이 있구나. 아니면은 나를 계속 건드는 직장 상사가 있구나. 아니면 나한테 힘을 주는 포물리들이 있구나. 나한테 너무나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주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구나.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매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슬라이드, 한마디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심상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우리의 소망의 구체적인 그림을 계속해서 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 예컨대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성공이 이미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느껴라. 이렇게 나와있죠. 자, 잠깐의 쉬는 시간, 뭐 1분이든 5분이든 그냥 찰나의 쉬는 시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수시로 느끼라는 거예요. 수시로. 이미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일이 들어있다라고 느끼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틈틈이 느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선언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은 훌륭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의 의도로서 현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죠. 그죠? 90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앞서 말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주식시장, 카지노, 경마와 같은 간교한 펜듈럼의 게임에서도 의도의 선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가능성이 왜 없겠는가? 만약에 돈을 거는 순간, 그리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무조건적인 승리의 슬라이드를 상영한다면 성공의 확률은 높아진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간단하진 않지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가 틀에 박혀 있다. 이겼으면 좋겠다. 지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난 꼭 이겨야 돼. 이번엔 나에게 운이 따를 거야. 이번엔 잘 될 거야.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부적합한 생각이다. 여기에는 희망과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한 고민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러나 모든 판단, 감정, 심지어 성공에 대한 기대조차도 버려야 한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단지 무조건적이고 단호한 갖겠다라는 결정만 있어야 한다. 단지 무조건적이고 단호한 갖겠다라는 결정만 남아있어야 한다. 이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하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경마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갖겠다라는 단호한 결정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자, 어떤 희망을 갖거나 어떤 두려움을 갖거나 어떤 기대를 가져요. 근데 그것들 모두 다 잘못된 방식이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미 얻을 수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은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기대하거나 불안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지 못했음을, 그것이 여러분한테 오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그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단지 그냥 갖겠다라는 결정만 있어야 한다. 갖겠다라는 마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이제 편집 영상에서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물을 사겠다라는 그런 마음, 당연한 마음인 거예요. 당연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 여기 써있죠. 자 만약에 이와 같이 무조건적이고 단호한 갖겠다라는 결정의 상태에 도달한다면 성공 확률은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균형력의 작용에 따라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성공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중요성이 높아지겠죠. 내적 중요성이든 외적 중요성이든 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이번에도 되겠지? 하는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무의식적인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의 작용에 따라서 그걸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트랜서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내용만 써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팩트 위주의 내용들만 써있는 책이에요.